일본 규슈 지역의 물폭탄 원인은 선상 강수대 때문이라는 이 신문 기사는 2017년도 뉴스입니다. 지금 규슈 구마모토현에 내린 엄청난 폭우가 이미 2017년과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선상 강수대, 정난운, 인도양, 태평양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2017년 7월 6일 새벽에도 폭우 때문에 자위대와 경찰 등 7,500명이 투입돼 구조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규슈 지역의 구마모토현 주민들은 도대체 아베는 뭐 했느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대피소는 엉망진창이고 구조활동과 복구 작업도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구마모토현의 이런 모습은 후진국 일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4일 구마모토현에 호우특별경보가 내려진 후에 지금까지 엄청난 폭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자들이 희생을 당했고 강변을 따라서 금방 물줄기가 늘어나고 바람에 미쳐 피신도 못하고 고립되었고 산사태도 잇따랐습니다. 절벽이 붕괴되면서 도로도 유실되었고 집과 논들은 짧은 시간 안에 모두 침수가 되어버렸습니다. 4일부터 시작된 폭우는 오늘까지 쉬지도 않고 퍼붓고 있으며 현재까지 규슈 7현의 가옥 피해는 1만 1,861가구에 이르고 구마모토현에서만 6천여 채를 넘기고 있습니다. 12일까지 규슈 북부 지역에는 300에서 400mm의 강우량이 예상이 되고 12일 이후에도 호우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토사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빠른 피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구마모토현의 피해자는 사망자 62명이고 실종자 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실종자를 찾기 위해 경찰, 소방, 자위대까지 나서서 토사와 나무 등의 철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원봉사자 등 봉사의 손길마저 위험한 상황인지라 일단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피난민들도 급히 공수된 골판지 침대에서 쉬고 있지만 두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은 대량의 재해 쓰레기 때문에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쓰레기 수용시설의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쏟아지는 가구나 가전제품 등의 쓰레기는 골목이나 도로변에서 방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노인네들뿐 아니라 진흙 덩어리는 무거워서 삽질을 하기도 힘겹고 흙탕물인 논바닥은 손도 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주일 이상 폭우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할 의욕조차 없기도 하고요. 이렇게 도로가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면서 많은 마을들이 고립되고 있습니다. 헬기가 뜨고 내릴 공간도 없기 때문에 음료수 등의 물품을 공급하기도 어렵고 전기와 수도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언제까지 고립이 되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아기와 노인들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특별히 복용해야 하는 약마저 떨어져 간다고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마모토현에서는 비가 쏟아지면서 구호 활동과 쓰레기 대책 등의 작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복구에 대한 목표도 없고 불편한 피난처에 익숙해져 버렸다면서 버려진 것처럼 무섭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에는 새로운 이재민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분위기는 더 우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폭우와 대피와 피난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불안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대책으로 내버려둔 아베 정부에 대한 원망도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아베 정부는 장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영화 2년 7월 호우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재해 발생 후에 복구 활동의 원활화를 기대하는 것이고 또 재해의 경험과 소중한 교훈을 후세에 널리 알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베 정부는 영화 2년 7월 호우의 시작일과 끝 날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뭐가 급한 일인지도 모르네요.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사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름을 붙이고 교훈을 찾는다니 정말 엉뚱한 짓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부터 영화 2년 7월 호우의 원인을 찾는다고 아베 정부는 분주합니다. 인도양의 고온이 원인이니 태평양과 기압 차이가 하강 기류가 일본 쪽으로 비구름을 발달시켰다는 등을 찾았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폭우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편서풍과 한반도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이 장마전선을 일본의 동서로 뻗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태평양 고기압도 역할을 해서 일본 열도에만 폭우가 쏟아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 태평양의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인도양 등 열대 부근에서 구름의 발생이 활발해진 영향이라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과 한반도와 태평양의 영향으로 바람과 고기압으로 일본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유별나게 긴 기간 동안 선형 강수대를 형성해서 일본 열도의 상공에 딱 줄을 그은 것처럼 장마 전선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일이라고 합니다. 일본 기상청의 발표에 의하면 이런 선형 강수대는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도시와 시골은 이런 폭우에 금방 무너질 정도로 취약한 환경입니다. 몇십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은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과 배수 시설 등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매몰되고 토사가 쏠려올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상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을 보면 아베도 나쁜 놈이고 일본 주민들도 참 어리석네요. 이번 볼턴 회고록을 일본에서 극찬하는 이유는 일본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볼턴 회고록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긴 합니다만 일정 부분이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외교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폭로됨으로 인해서 한미일 간에 감춰졌던 밀실 외교가 여실하게 드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사이에서 미국과 일본의 역할은 한국에 과연 플러스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물론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나 영변 핵시설 해체만으로 제재를 풀어달라는 요구는 명백히 무리한 요구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남북미 간에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만 수출 규제와 같은 문제나 지소미아와 같은 일본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은 물론이고 북미 간의 종전선언을 다루는 문제까지 일본이 개입해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꾼다는 것 자체는 한국으로서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존 볼턴이 회고록에서 얘기했던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문제를 풀어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일본이 적극 볼턴을 통해 회방까지 놓는 역기능이 생겼다는 부정적 평이 나옵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 비건 대표와 한국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각각 수석 대표를 맡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은 비핵화와 남북협력, 대북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조율하는 실무협의체입니다.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한미 간 이견을 해소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단일 대우를 구축하자는 게 본래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은 달랐습니다. 슈퍼 매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실토한 것처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공전시키면서 남북협력은 비핵화 협상과 연계해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막고 대북제재 이행에 집중하는 기구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북 간의 파열음도 생기는 데다가 볼턴과 일본까지 등장해 연일 강경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결국 이 한미 워킹그룹의 역할은 한국과 동반자적인 미국과의 연합체가 아니라 그저 미국의 의도에 따라 한국이 움직여야 하는 수식적 조직이며 일본까지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국내에서 잇따라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한미 워킹그룹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방한했습니다. 그는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조세영 1차관과 외교전략 대화를 하는 등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 적극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비건 대표가 지금 온 시점은 한반도 정세가 매우 민감한 시점에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개성연락사무소 건물 폭발을 감행했던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 유보를 계기로 관망 모드에 들어간 가운데 당분간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과는 달리 남북관계의 복원과 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 현상 타파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잠옷 결연하기 때문입니다. 비건 대표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만나서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협력을 지지하기로 했으며 북한과 균형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를 위해 한미는 조속한 재개를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은 북한과 대외 재개 시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우리는 남북협력이 한반도에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 남북협력을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비건 대표는 볼턴 회고를 의식한 발언을 합니다. 그는 한 가지 또 매우 명확하게 밝히고 싶다며 나는 최선희 제1부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으며 그렇다고 존 볼턴 대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년간 여러 만남을 통해 내린 결론으로부터 지침을 받는다며 그 비전은 한반도에 더 견고한 평화를 가져오고 한반도 내 관계를 변혁하고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고
한국 사람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만을 의식하고 최근 볼턴이 남북미 관계를 사실상 망쳐놓은 장본인인 게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건은 한국과의 회담 이후에 곧바로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한국 방문을 마치고 9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찾아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 고노다로 방위상 등을 만나 북한 정세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문제 등 양국 관심사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비건 대표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 입국 거부 대상 국가에서 일본을 찾는 첫 외국 정부 고위 인사로 일본 당국은 14일 격리 면제까지 해주면서 미국 고위 인사와 회동을 하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가깝다고는 합니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한국을 연속적으로 방문하는 미국 인사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던 전례가 존 볼턴의 회고록에서 그대로 보여졌기 때문에 일본의 관련 개입이 지속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이죠. 비건 대표는 볼턴과 같은 매파에 속하지 않더라도 한국과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일본에 가서 그대로 공유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일본에서 관련 사안으로 남북미 간에 어떤 회방을 놓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북한 문제 등을 비건 대표와 논의한다고 밝히면서 이런 대화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자신의 일정이 허락하면 비건 부장관을 만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관련하면 일단 미국을 만나는 것입니다. 일본은 최근 청와대의 외교 안보라인 교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경계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일본의 주요 신문은 지난 4일 한국의 안보라인 개편에 대해 기존의 남북 화해 정책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했는데 자칫 이것이 한미 간의 동맹 훼손의 우려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의지를 무시하고 남북 경협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케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은 공을 들여온 대북 화해 정책이 암초에 부딪힌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남북 대화가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현 시점의 남북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낮게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이 거의 변화된 바 없이 남북 관계의 회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지속됩니다. 그러나 오늘자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는 북한과의 대화가 열려있음을 강조해 일본의 바람과는 또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그레이 TV와의 인터뷰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나는 그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힐러리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모두들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본 사람은 나였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레타 반 서스텔렌 앵커가 김 위원장과 추가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고 거듭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3차 회담이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아마도라면서 나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도 최근 한국과 미국에 대한 비난을 10일 넘게 멈추면서 그동안의 거친 입을 잠시 침묵 모드로 변경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상황을 살피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북한에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자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거의 하지 않을 정도로 비난 수위를 조절했었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북한도 복잡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이 확실하다면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남북 공동사무소 폭파 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재선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 자신들과 냉전을 이어오던 민주당 체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죠. 이에 관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 대통령 선거 전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최근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데 대해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최 부상은 이미 이룩된 정상회담 합의도 안중에 없이 대조선 적대 시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미국과 과연 대화나 거래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면서 우리와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도 없는 미국이 어떤 잔꾀를 가지고 다가오겠는가 하는 것은 굳이 만나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기존에 미국과 많은 대화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열차를 타고 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와 반감이 커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의 판도를 바꿔보고자 다시 한번 3차 북미회담을 하자고 적극 추진하는 분위기로 간다면 북한은 최소한의 제재 해제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칫